자, 엄마의 말뚝 2죠. 1은 엄마가 교육을 위해서 악착같이 서울로 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다음 엄마의 말뚝 2는 거기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아들이 전쟁 중에 아들이 죽었어요. 어, 인민군한테 총을 맞고 다리를 다쳐가지고 죽었거든. 근데 엄마가 똑같이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상태에서 옛날에 그 강하게 각인되었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요 봅시다. 갈래 보니까 전후, 전쟁 후의 소설이고요. 중편이고 1, 2, 그 다음에 3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연작 소설이고 자전적이고 회상적이다. 이게 이제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인데 이 박완서라는 분은 굉장히 좀 소설을 잘 썼어요. 뭐 나, 목, 도시의 흉년, 그 많던 시간은 다 누가 다 먹었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교과서에 실렸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여자네 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어쨌든 잘 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배경은 뭐야? 한국전쟁 당시와 분단이 고착되던 시기. 이거는 이제 과거하고 현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은 지금 서울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면은 우리가 시점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돼요. 시점. 나가 나올 거고, 나의 이야기야. 1인칭 주인공이 되면은 내가 나올 거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 내 마음은 내 심리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자세히 쓸 수 있지. 그러나 다른 인물의 심리는 관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주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게 분단 극복 의지가 들어가요. 상처와 의지까지 들어갑니다. 내용 특징 한번 봅시다. 전쟁의 아픔을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망각해가죠.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현재 시점은 엄마가 다리를 다친 이야기, 한국전쟁 당시는 아들이 죽은 이야기를 삽입한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 그러면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이렇게 오는 형태를 지닐 겁니다. 자, 세 편의 이야기가 독립된 완결성을 지니면서 연결되는 연작 소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그 다음에 엄마의 말뚝 3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자, 앞부분 줄거리 한번 봅시다.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친정 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이 어머니가요, 자식 교육에 대한 엄청난 고집과 의지가 있어서 서울에 정착하게 돼요. 원래는 개성 쪽에 살고 있었어요. 골절은 부러진 거죠. 다리가.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지 걱정했지만 요 86세의 고령이잖아요. 그럼 수술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마취해서 잘 못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수술하는 거는. 그런데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 잠시 잠이 듭니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일어났다. 엄마가 지금 환각 상태에서요. 두 손을 허공에 휘젓고 있는데 이거를 느낀 거지. 술렁이는 기미를 느낀 거죠.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을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거다. 자, 보세요. 이게요.
여기서 환각 상태에서 두 손을 휘젓고 있음 이건데 나와요.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 이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져 있어서 여기에 이게 써져 있어서 두 손을 휘젓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기미는 어디에 나와요? 지문에 반드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게 국어예요. 여기서 써졌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써졌다 해가지고 휘젓고 있는 게 아니라 소설 속에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뭐야 그런 기미에 잠을 깬 거잖아요.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헛손질이 아니에요. 달라 보였다.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어때요? 신중하고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무작정 휘두르는 헛손질이 아니에요. 뭔가를 하고 있는 헛손질이야.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이거 아니고요 이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잖아요. 이런 습관을 좀 들여놓으세요. 굉장히 비문학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무슨법, 직유법이고 잠이 달아나 버리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짚고요. 우선 불 먼저 켰다. 어두우니까.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이거는 뭐야? 깜깜한 데서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죠. 두 손으로 하던 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말투로 물어봤다. 요거는 어릴 때 말투. 보면 모르냐? 빨래를 했으면 윗돌이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 개켜놔야 하는데 쑤셔봐보면 쓰냐? 되냐? 이런 의미야. 이건 사투리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은 어릴 때 말투로 물어봤고 엄마는 뭐야 지금 신중하고 규칙적인 게 여기서 빨래를 분류하고 개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빨래를 했을 때 뭐야 개켜놓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을 써서 분류하는 것처럼 개는 상황을 어쩌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개는 행동이 나와 있잖아. 목소리는 힘차고 또래됐어. 그러면 엄마 의식이 어디로 가 있냐면요. 어린 남매를 키우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엄마의 말뚝 일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돌아가 있는 거지.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 모양으로 누르고 자며 못한 것 엄마가 쨍 하는 새소리를 내며 나를 쳐다보았다. 푸른기가 한층 흘러서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면 엄마가 지금 어떤 상태요? 어떤 상태? 환각 상태. 지금 어떤 상태야? 눈길이 넘어져서 엄마가 크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지금 뭐야? 딸이 혼자 남아서 엄마 옆에서 지금 뭐야? 병실을 지키고 있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가지고 어때요? 환각 상태로 빠져 있어요. 언제적으로? 어린 시절로.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다.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다. 그럼 뭐야? 이거 엄마가 지금 환각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구원을 청하고 싶었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머니 행위 한번 보자. 뭐야? 신중하고 규칙적으로요. 빨래를 개키지 않았다고 야단을 쳤죠. 의식은 어디로 갔어요? 어린 시절, 내가 어린 시절, 엄마가 어린 자녀를 키우던 시절로 의식이 돌아가 있습니다. 자, 말뚝의 의미,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이렇게 했는데 말뚝의 의미는 뭐냐면은 1편에서는 엄마가 강한 의지를 지녔다고 했죠.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집념과 의지를 나타내요. 말뚝의 의미가. 2편에서의 말뚝은 엄마 가슴에 박힌 자식이 죽은 상처와 한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 뭐다? 집념과 말뚝의 의미가 집념과 의지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는 뭐야?
엄마의 가슴에 박힌 상처와 한이에요. 아들이 죽었으니까 제일 기대했던 아들이 그거는 뭐야? 민족의 한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으로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되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엄마의 말뚝은 뭐야? 생명의식이다. 생명의식이다. 엄마의 생명의식이고요. 나의 기념비를 뜻합니다. 나의 기념비. 그래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3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이 나타내는 거는 말뚝이 나타내는 거는 1에서는 엄마의 집념과 의지고요. 2에서는 엄마의 상처와 한이고 근데 민족까지 연결이 돼줘야 된다. 마지막 3에서는 뭐야? 엄마가 나에게 깨우쳐준 생명의식이고 나에게는 기념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느꼈어요. 뭐야? 도움을 받고 싶었어. 어머니의 손노림은 분주하게 빨래를 분류하고 개키었다. 기세가 등등했어요. 분주하고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금식은 밥 안 먹는 거죠. 관장은 속을 이렇게 씻어내는 거지. 마치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섰다니 놀랍다기보다는 후들대먹고 자 놀라운 게 아니라요. 놀랍기보다 뭐야? 겁부터 났어요. 아니 지금 굉장히 쭉 늘어져 있어야 돼. 밥도 안 먹고 여러 가지 막 수술까지 받고 대수술까지 받고 그랬으니까 이거 근데 이런 기운이 막 솟아요. 기세등등한 기운이 솟아요. 분주하고 기세등등하고 기운이 솟아. 그러니까 나는 놀란 게 아니라 겁부터 났어. 간호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해요. 드립다. 아주 세게 마구 헛손질하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나아지겠죠? 그러면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원래 환자 쪽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보는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간호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 심드렁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관심 없게요. 탐탁지 않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온, 맥박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나는 나가서 아까 그러셔서 약을 드렸잖아요. 주무시게 좀 해달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이 안 듣잖아요. 참 그 약 먹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 드시기 전에 잠을 못 주셔도 헛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약의 부작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마취해서 엄마가 먼저 깨어났어요. 그 앞에 이야기인데 잠이 안 온다 하고 불면을 호소하자 뭐야 신경안전제 하나를 가져다 주었는데 오히려 그거에 부작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리 없지만 부작용이라 해도 별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진 신경안전제를 투약했을 뿐이니까요. 이것보다 큰 별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뭐요? 엄청나게 심상치 않게 여기는데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이에서 뭐가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신경안전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든지 이런 걸 요구하죠. 그럴 수는 없어요. 아니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 대지영업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고 고생하는 환자 잠도 못 자는 데서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하는 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으니 가족은 협조해 주셔야지 덮어놓고 이렇게 떼쓰면 어떡해요? 간혹은 휙 돌아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한하고 노여워서 이 심리 나오면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 풀 때 그러던데 이게 심리는 항상 뭐야? 직접인지 간접인지를 따지는데 간접은 뭐야? 대화와 행동이에요. 성격도 마찬가지. 대화와 행동. 그럼 직접은 뭐예요? 그러면 뭐야? 이게 나와 있잖아. 대화나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짐작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무한했어요. 노여웠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라고 하는 거야.
심리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시나 소설이건 간에 무조건 동그라미 하세요 하는 거야. 자,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너 따위에 애걸 하나 봐라 중얼중얼 내까리며 돌아왔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상태에서 돌아왔죠.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켜는 이제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간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며 뭐야 방어의 자세를 취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하는데 인민군이 딱 나타나죠. 이 인민군이 응? 잘 그리지 그림. 인민군이 총으로 탁 겨누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로 돌아간 거예요. 언제? 6.25 전쟁 때로 돌아갑니다. 엄마의 의식이. 그래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뭐 하려고? 보호하는 겁니다. 푸른 귀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뭐로? 공포 동그라미 치고요. 튀어나올 듯이 확대됐다.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한테 갔다. 어머니 팔이 내 몸을 감으며 용을 쓰라며 숨이 콱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이게요. 무식 속에서 나오는 힘이고요.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니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엄마 지금 밥도 안 먹고 관장도 하고 대수술도 했으니까 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봐야 모성의 본능이죠. 언제로 돌아가 있어 의식이 지금. 아들을 보호해야 돼. 아들이 죽던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나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를 속삭였다. 그놈이 왔다. 나쁜 놈이지. 아들을 죽인 인민군 군관입니다. 하느님 맞서서. 그놈이 또 왔어.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 누가 떨어졌는지 해서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어. 순간 머리가 쭈뼛했다. 뭐냐면은 지금 뭐야 엄마가 뭐야 환각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나는 뭐야 공포에 쌓이니까 쭈뼛합니다. 머리끝이. 간접이지. 이런 거는. 엄마 무섭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엄마의 팔에서 벗어났다. 엄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사를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다. 그 문 쪽에 누가 있어요? 인민군이 있다고? 인민군 군관이 있다고 생각하죠. 문 쪽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사자가 데려와 버티고 있는 게 어머니에게만 보일지도 모르는 생각이었다. 이게요. 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요. 그 사람 죽을 사람 눈에만 보인대요. 저승사자가. 그래가지고 저 사람 왜 있어? 왜 와 있어? 그런데 이거는 근데 참 비과학적인 이야기지만은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럼 지금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옛날 그게 아니라 인민군 군관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 저승사자가 왔는데 엄마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눈에만 보이고 내 눈에는 안 보이는가 이랬어요. 어머니에게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본 건 뭐야? 인민군 군관인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한테는 안 보이고 엄마한테만 보이는 저승사자일 거다. 이거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지규 무서워서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엄마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꼈어요? 무서워서 그랬잖아. 두려움 느꼈잖아요.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한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지. 연세가 오래 많이 되셨으니까.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 뿐 아니라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 모른다. 그 정도로 연세가 드셨다.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자 일 것 같았다. 분별이 있는 사자라면 뭐야? 어? 분별이 있는 저승사자라는 게 뭐야? 연세가 드신 사람한테 찾아왔으니까 그거는 나이가 드신 분에게 제대로 찾아왔으니까 앙탈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이미 저승사자한테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럼 뭐야?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엄마의 죽음을.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라는 거 하늘천의 목숨수야.
타고난 수명을 못 늘었다 하랴. 다만 왜? 뭐 물어본 거야? 음,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선혈이 아직도 마르기 전에 선혈은 피해요. 피해를 저는. 그러면 큰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을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겠냐. 각오는 하고 있으니 제발 네 모습은 누구야? 내는 요거. 그렇죠. 저승사자 모습을 엄마한테 보이지만 마라. 엄마가 그거 보면은 공포를 느낄 거 아니야. 돌아가시더라도 엄마가 극한의 공포를 좀 안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모습을 들으지 않는 게 저승사자의 도리요 자비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저승사자의 도리고 자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착각하는 거야. 엄마는 뭘 본 거야? 저승사자 아니에요. 인민군 군관을 봤어요. 사라져라 제발 허이 이러고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속으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놈이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날 거가 더더욱 겁이 났다. 그놈은 누구예요? 저승사자.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히 있다. 이게 뭐냐면 엄마가 그럼 태도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이 말하고 있다.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 거리가 뭐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알 수가 있어요.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지. 임종은 마지막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임종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해. 그놈 맞다. 뭐라고 했느냐. 너희 오래비를 성취하지. 자, 오래비 누구? 오빠, 아들 오라비를 숨겨야지. 엄마 제발 이러시지 마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이미 죽었잖아 6.25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엄마 의식은 그쪽으로 돌아가 있고 엄마가 보는 거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인민군 군관이란 말이야. 그놈 말하는 거는 인민군 군관이에요. 엄마 그럼 너희 오래비를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엄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뭐 하려고? 아들 찾으려고요. 그러다 붕대 관계에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이 다리가 뭐냐면요. 다리가 중요한 게 오빠가 다리를 먼저 맞아요. 총에 다리를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버리냐면요. 오빠하고 연관이 됩니다. 다리에 손이 닿았는데 내 새끼 여기 있구나. 그러면 자기 다리를 뭐로? 아들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이 다리를 왜 아들로 여기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엄마 발언에 뭐야? 오래비 숨겨한다. 벌써 잡아갔냐 하는 것이 뭐야? 인민군 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아들을 잃을 때 아들이 죽을 때 이야기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뭐 하려고 해요? 인민군 군관으로부터 숨기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리를 지금 뭐로 생각해요? 자,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수술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들로 여기고 있어요.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다리를 감싸는 건 뭐야? 보호하는 거죠. 아들을 보호하듯이 지금 아들을 어떻게든 뭐 해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다리는 어머니 아들이었다. 다리가 뭐예요? 아들이었어요. 온몸으로 다리를 엄호하며 어머니의 적을 노렸다. 뭐지? 인민군 군관입니다. 어머니의 적은 뭐다?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 정확하게 저승사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길게 썼잖아요. 거기에 페이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눈에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이 비굴한 웃음은 이건 뭐냐면 인민군 군관한테 뭐 하려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가지고 가게 하려고 비굴한 웃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비굴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을 오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렸어. 아까는 뭐로 생각했어요? 이제 알아차린 거야. 아까는 저승사자로 생각했단 말이야.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 보는 게 낫죠. 그러면 지금 저승사자 보면은 현실이지만은 군관을 보는 거는 환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는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거지만은 군관은 아들 목숨을 빼앗아 오는 존재란 말이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보다 군관이 훨씬 더 두려운 대상이에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아들을 죽이려고 오는 군관이 더 뭐하는 거? 공포스럽고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저승사자 보는 게 나았을 거야. 다리를 어디야 숨겨지고 몸부림쳤다. 다리를 뭐로 생각했어? 아들로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 부동이었다. 꼼짝하지 않았다. 군간나으리.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간나으리.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머니께 육박하게 해오겠으면 난들었잖아. 공포와 기대를 건 비굴. 공포와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뒤죽박죽. 그럼 공포와 뭐가 비굴한 표정이 어머니의 얼굴에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서 구슬 같은 땀이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공포스럽고 그러면은 땀이 송골송골 솟고 다리를 감싼 손과 어깨는 사시나무 떨고 있습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 뭐 아들이 죽었던 일을 뭐야 2번 실제로 겪잖아. 엄마는 이게 현실일 거 아니야. 환각이어도. 그러면 그 일을 환각으로 자신이 자기 눈앞에서 엄마인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이 죽었고 또 그 일을 다시 환각으로 겪으니까 이게 뭐야 가엾은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누르며 울부짖었다. 이거요 거의 미쳐버립니다. 이거 옆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 한번 뭐 모르겠지 너희는. 그런데 이런 일을 한번 겪으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니 나를 검부르기처럼 가볍게 턱 지기우고요. 가볍게 털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뭐야 엄마는 굶었고 관장도 있고 큰 수술도 있고 마취해서 교육 가는데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야? 아들을 지키기 위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되고 나를 뭐야 검부러기처럼 뭐야 마른 나뭇가지처럼 턱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살려내야 되니까 아들을. 안 된다 이놈.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놈.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칠 광자죠. 어머니 몸에 수술한 다리만 빼고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있다. 뭐야? 온몸이 파도처럼. 파도의 원관념은 온몸이 되겠죠. 이게 원관념이고 이거는 보조관념. 다리 빼고는. 다리는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인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다리와 아들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얼마나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어요. 나도 다리가 죽은 오빠로 느껴질 만큼 뭐예요? 무서웠다. 저는 심리 직접 제시했죠. 안 된다 이놈. 보통과 군관나리 군관동무 나으리 선생님 동무 이거 뭐 하려고 환심을 사려고 아까 비굴하다고 했죠. 그래서 존대하는 호칭을 사용하죠. 아까 비굴한 모습 찾고 비굴한 웃음 막 그러잖아요. 그거 전부 다 뭐야 군간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통과 아부를 번갈아 하면서 몸부리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치를 주사 뿌려서 빠져버렸다. 그럼 이거 빠지면 피가 팍 솟습니다. 혈관에 꽂힌 채 주사관을 통해 피가 용녀의 환자복과 시트를 물들었다. 그래서 피가 팍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더 심해지겠죠. 그리고 이거 지금
보호하고 있는 나도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놈 개석거라 이놈 나도 죽여라 이놈. 어머니는 이제 뭐를 본 거야? 죽음을 봤어. 그러니까 나도 죽이고 가 임마 이런 거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되는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으로 이를 가르는 신용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나 말고 누가 또 봤을까? 이 처참한 광경을.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틀리지겠죠. 틀니를 빼놓은 상태에서 이를 갈고 있으니 이가 갈리지 않잖아요. 그런 신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겠냐.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이 아닌 기성, 기이한 소리. 정기성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기이할 기자라고 했지. 기이할 기자라고 했죠. 저기에서 나왔죠. 최척전에서는 기이할 기자를 뭐야?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개이한 소리를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어 오줌 마더니 호수도 뜯어버렸어요. 이건 뭐냐면 수술하게 되면은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가지고 오줌을 제대로 못 넣으니까 여기 오줌통이 있고요. 여기에 이것까지. 그러면은 뭐야? 링겔 꼽은 것도 뽑아버리고요. 오줌 받아내는 호스도 뜯어버렸어요. 엄청나지? 이게 읽기만 해도 느낌이 와야 돼. 이거 너무 심한 상태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정신이나 구원 청하러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쳐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 수간호원은 뭐야? 간호원의 짱이야. 우두머리. 그러면 이 사람까지 왔다는 건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몸에 붙여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해서 여러 사람의 몸이 필요했다. 이건 이제 침대가 있으면요. 막 이제 엄청난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야? 정상적으로 엄마 다시 링겔도 꽂고 호수도 연결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나중에 묶어요. 이제 몸을 이렇게 묶어. 이거를 보는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미쳐버립니다.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힘이 장사인 이유는 알겠지. 아들을 지키려는 힘. 이렇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는 다른 간호원과 함께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뽑아낸 것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자 어디로 가요? 발등으로 갔어요. 팔에 꼽잖아요. 근데 팔을 너무너무 힘드니까 발등으로 링거를 꼽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원망스럽게 말했다. 하여튼 정서가 나오면요.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특이 체질이 드문 것도 아니니까 곧 나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역시 사실은 간호사들은 이 꼴 저 꼴 너무 많이 볼 건데 여기서의 나는 정말 처음으로 보는 광경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런데 간호사들은 이런 특이 체질이 드문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곧 나아지실 겁니다. 하고 나를 위로했어요. 자, 원망했고요. 거기에 위로했어요. 어머니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서 누가 안다고? 그러면은 뭐야? 엄마가 왜 이런 환각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반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뭐 극단적인 상태지. 수가어머니 간호사에게 지시해 침동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 사지를 꽁꽁 묶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묶어버려요. 팔하고 다리를. 아주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쳐다보면 미쳐버립니다. 따님들 마음에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 경우에는 이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 이 수라는 건 뭐야? 방법을 나타내는 거지. 사지를 묶어서 움직여 못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잠은 자야 되잖아. 밤이에요. 지뢰 병 나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래서 침대에 묶이게 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지칠 대로 지쳐서 신은 제 보조 침대에 상방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오남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드는 어머니가 에잇 하고 기업 넣자 사지 물고 우지직 끊어지고 풀리기도 했다. 지금 엄마가 괴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거는 뭐야? 자식을 빼앗아는 전쟁과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맞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빼앗아간 전쟁하고 맞짱 뜨고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낯뜨기 시작했다.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이게 뭐야? 모성이야.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택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아이를 이렇게 택시가 이렇게 아이가 여기에 깔리니까 택시를 들어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어. 엄마가.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힘이 나오는 게 모성이에요.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울부짖음과 악담이 섞여 있는 기성이었어요. 조금도 과장 없이 간하고 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괴력이 솟았다. 그럼 뭐야? 아, 이렇게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돼 하는 거죠. 아픔과 괴력이 같이 솟았어요. 이제 나도 괴력이 솟아. 그러면 엄마의 아픔에 뭐야? 동화된 거예요. 나는 이를 악물고 엄마한테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맘먹었다.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이 도움, 간섭, 방금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도와줬잖아. 근데 그거는 간호사들이 이해 못하는 우리 모녀만이 가지고 있는 이거 한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돌진을 하고 맞서리라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넣었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차라리 내가 내 엄마를 컨트롤하는 게 낫지. 간호사들이 컨트롤하는 건 아마 못 볼 거예요.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뭔가 몸으로 하니까 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 뭐야? 괴로운 출렁거림이 전해져 오지.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 이럴 때 독해져야 된다는 거지.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강해져야 돼. 내가 엄마를 지켜야 돼. 이렇게 했지. 되는 거지. 마음이 약해지면 그렇게 되면 마음이 뭐야? 움직이거나 약하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되기라도 어머니 힘과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질 때마다 나는 엄마의 뺨을 때렸다. 정신 차리라는 거지.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서 내 손이 저지른 폐륜이라는 거는 인간으로서 뭐야? 해야 할 도리를 안 하는 거. 그럼 뭐야? 지금 딸이 엄마의 뺨을 때렸잖아. 왜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때렸어요. 그래서 뺨을 치고 폐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리고 엄마 뺨에 서서는 내 손짝을 보고 이것은 악몽 아니면 지옥일까라는 비현실감이 폐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그러면은 어째요? 야, 다시 또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엄마 힘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뭐야? 힘도 무섭지만 힘보다 무서운 건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뭐야? 어머니의 상처가 드러난 얼굴. 내면의 상처가 드러난 얼굴이야. 그래서 나는 어머니와 싸우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도 오빠가 죽는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내면에 내재된 과거의 슬픔과 공포도 나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맞서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나한테서도. 그래서 이제 극한적 상황 보면 엄마는 뭐야? 환각 때문에 몸부림을 친 거고요. 나는 뭐야? 힘에 밀릴 때마다 뺨을 치고 더욱 폐륜에 놀라서 더욱 세차게 뺨을 때려요. 손자국이 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한다. 아, 실감 나죠. 자, 역순행전 현재 뭐야? 다리 부상으로 수술한 거고요. 이제 과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현재로 돌아온다. 그 이제 환각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뭐야? 자신의 뼈가루를 북쪽 고향을 향해 날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오빠도 이렇게 오빠가 죽었을 때 엄마가 뼈가루를 뿌렸어요. 날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이 해달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엄마의 말뚝 3에서는 이제 공동묘지에다 묻어요. 뼈가루를
유언은 엄마가 나는 죽어서 그냥 화장해가지고 뼈가루를 뿌려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공동묘지에 묻게 됩니다. 3에서. 자, 이제 중략된 거 봅시다. 이 작품은 뭐 하고 있다고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고요. 현재 다리가 아팠어요. 근데 과거 인민군한테 인민군 군관한테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거 다음에 요 현재 그때 뭐라고 한다? 여기 나를 뼈가루를 오빠처럼 똑같이 뿌려달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과거입니다. 한국전쟁 다시 여기 부분이지. 오빠는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원군에 지원했다가 겨우 도망칩니다. 나의 가족은 그러면은 이게 탈영병이지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인민군 군관이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뭐 바보 흉내 내고 말을 못하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도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보냈던 산동네 이게 현저동인데 이게 개성이에요. 엄마의 말뚝일에 맨 처음에 있었던 시골. 이 시골에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서울로 오잖아요. 그럼 지금 배경은 서울이고요. 이 산동네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가서 숨어 지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군 군관에 발각되고 총상을 입고 죽는 거는 지금 뭐였어요? 중략시켜버렸네. 마취가 깨어날 때부터 부린 난동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요 사이에. 엄마는 얼마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오랫동안 탈진 상태다. 아니 밥도 안 먹고 80이 넘은 노인네가 힘을 다 써버렸으니 어때? 힘이 다 빠져버렸겠지.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부피 무게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한 백지장이 되어 누워있었다. 이거는 생명이 붙어있다는 기미 없이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실 가망이 없다고 보는 거지. 그들 중에는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장례 절차 얘기. 이거 아직 의식 있단 말이야. 의식 있는데 가망이 없어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야?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장례 어떻게 치를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원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고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는지 천수를 누렸으니 오랫동안 살았으니 서러워 말라고 위로하는 이도 있어요. 이 사람들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 돌아가실 거다. 우리 역시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 안 했어요. 보통 같으면 이게 말리거나 하거나 그런 말 하지 마 하거나 아유 왜 그래 그런 말 왜 해 이러는데 워낙 오래 사셨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으니까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한도숙과 유동식은 이제 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 넘기든가 주사 바늘을 찌를 때 찡그린 거 외에는 그러면은 유동식을 넘기는 거 그리고 찡그리는 거 외에는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정으로서 미미했다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를 일별하더니 한번 실기 본 거야. 이런 소리 했다. 수의는 장만했니? 수의라는 거 뭐예요? 시체에 입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수의를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의도 길한 날에 아직 길한 연도 윤년 이런 때 마련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것도 비싸게들 삽니다. 수의 마련했니? 그럼 장례 대비했니? 이거냐. 그런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수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인데 요즘은 수의를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수의를 마련하면 오히려 건강하게 잘 사신다고 해가지고 미리미리 마련합니다. 얘 좀 봐. 그럼 묘지 그런 것도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하여튼 알아줘야 돼. 그럼 어처구니 없어 아직. 이런 거 이제 돌아가실 만한 상황이잖아. 근데 준비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처구니 없지. 너 나이롱 딸인 거 알아? 이거 나이롱 딸이라는 거는 이건 섬유입니다. 섬유인데 가짜라는 의미예요.
나이롱은 너 가짜 딸인 거 맞아? 자격이 없는 딸인 거 알아? 이런 뜻이야.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그러면 나이롱은 엉터리의 의미로 쓴 거예요. 나이롱 너 엉터리다. 너 엉터리 딸이다.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그러니까 뭐야? 어머니의 죽은 다음에 장례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을 지금 야단치는 거야. 내가 나이롱에다 엉터리인 건 상관없지만 요거하고 요거는 상관없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 상관없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섭섭해할 것 같아가지고 변명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뭐야? 내가 변명할 마음이 왜 생겼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좀 안 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일론 엉터리 이거 상관없어요. 내가 나일론이건 엉터리건 상관없어.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너희 고향이 어딘데? 아까 이야기했던 개성군 개풍군이야. 그래서 아까 그 고향으로 돌아갔던 게 이쪽입니다. 선영이라는 건 뭐야? 조상들을 그 모신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선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 조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묻게 됩니다. 거기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개성은 어디에 있어요? 북한이잖아 지금. 북한이니까 거기 있어봤자 거기로 모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구차스럽다. 말도 안 되는 거. 선영 거기에 묻을 수도 없는데. 이북에 두고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꺼달래라. 돈 꺼달릴 수 없잖아요. 입이 허물한 친구는 나를 사정없이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엄마는 살아생전 못 가셔도 돌아가시면은 선영 곁에 누우기를 바라실 거 아니야. 말씀을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걸 빠냐면서 딴 데다 묘지를 사나? 자 그러면은 분당 상황 때문에 겉으로 이야기 못해서도요. 고향에 묻히고 싶은 바람이 누구한테 있었어? 어머니한테 있었겠지. 그야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랑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죽은 뒤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굳이 고향에 엄마 못 가. 그래가지고 딴 데를 미리 마련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뭐야? 변명.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변명이지. 요런 변명. 엄마가 겉으로 말을 못해도 선영에 묻히고 싶은 걸 뻔히 하면서 엄마 선영에 못 묻혀요. 여기에 묻혀야 돼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잖아. 그때 가서 사도 상관없다.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과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었어. 그래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나 비명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아 이게 뭐야. 인정할 거라고 여겼는데 의식이 없다고 여겼는데 생기가 들으니까 크게 놀란 거야. 누가? 친구가. 호수개미 이거 납니다. 그럼 저기가 자식의 이름이 호수기겠지.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켜들어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 어떤 유언? 바로 뿌려라. 엄마하고 오빠하고 똑같이 뿌려달라. 그럽니다. 왜? 오빠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왔다.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 나를 서럽게 했다. 이게 온기와 악력은 살아계셨다.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서럽게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 행여 묘지 쓰지 마라. 매장하지 마라. 묘지 쓰라는 거는 매장을 하지 마라. 요거 하지 마라. 어머니 목소리는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그러면은 뭐야? 이게 진지한 이야기라는 거야. 진지한 말이란 말이야. 잘 들어야 되는 말이야. 그리고 환각대하고 다르게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기이한 소리를 냈잖아. 아까는.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꼭 일러주려는데 유언 삼아 일러주는 게니 잘 들어라. 어김없이 시응해라.
근데 이게 3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나 죽거든 너희 오래비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다. 왜요? 어? 아픔을 공유하고는 있는 딸만 자신의 유언을 그대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거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뇨.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 악력은 정정예수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넘을 때 고개 넘을 때가 뭐냐면은 주대와 고집을 했는데 이거 자식을 가르치려고 의지를 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의지로 고향을 농바위 떠나올 때 농바위의 고개를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때처럼 주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그러면 뭐야? 이건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지. 요게요.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체험. 이거 그래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좀 착각 안 해야 될 거는 판례학습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소설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 아무리 자전적이고 글쓴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도 소설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뭐야? 허구의 인물이거든. 그런데 수필 속에 나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수필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갈래적 특성이야. 아무리 자전적이고 박완서가 실제로 뭐냐? 개풍군이고 혈육을 잃은 아픔을 똑같이 겪었어요. 그래도 글쓴이 자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갈래 문제예요. 그래서 체험이 들어가서 사실성을 확보하고 또 구체적이고 생생한 아픔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작가의 체험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어머니의 시신은 처음에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 단머리에 가매장했다가 이건 가짜로 매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시로 묻는 거예요. 임시로 묻었다가 행여변자 취급하던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6.25 때는 뭐 정부가 없겠지.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묻으려면은 매장을 하려면은 땅도 제대로 파고 묻어야 되는데 식구가 엄마하고 나밖에 없잖아. 여자들밖에 없잖아. 그래서 가매장을 한 게 행여병사자라는 건 가족이나 떠돌아다니다가 죽은 사람들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야. 뭐가? 가매장이 뭐야? 형식과 절차 없이 떠돌다가 죽은 가족들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했지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것 이상은 가매장 하는 거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럼 그것은 뭐야? 가매장이죠. 가매장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왜? 아니 정부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 받을 수도 없고 엄마와 나 가냘픈 여자 2명이서 해야 되니까 가매장 상태로 했어요. 소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사화되자마자 바로 오빠를 화장할 것을 원했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되고 그럼 올케는 뭐야? 오빠의 아내예요.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에게 아비는 누구야? 오빠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 아들들이 아들들한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가서 성묘도 하고 제사도 모시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올케는 공동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어. 그러면은 뭐야? 화장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지. 화장하면은 무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성묘하고 그럴 것도 없잖아요. 그럼 올케 입장에서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흔적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화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거에 자기 죄처럼 어쨌어요? 젊어 가부된 며느리 누구요? 여기 올케예요. 올케.
올케한테 기가 죽어 지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엄마는 요거 빼고요. 엄마는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어요. 왜? 아니, 오빠가 죽은 게 내 죄다. 내가 보호를 못해서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며느리한테 어때서요? 기가 죽어 지냈지만은 화장하자는 거는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어요. 이거 정확히 읽어야 돼. 다른 일은 다 양보해도 화장하는 거는 양보를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의 임종, 남편 누구야? 오빠야.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씀하려는 시어머니. 누구 입장에서? 올케 입장에서. 올케 입장에서 남편이 죽는 것도 못 보고 과부된 것도 억울한데 무덤까지 없애려고 무덤까지 안 만들어주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어땠겠어요? 올케 입장에서 야속하고 정 떨어졌겠죠. 야속하고 정 떨어졌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 그런 기세 속에 거역할 수 있는 누구 거역할 수 없는 엄마의 위엄과 의지가 담겨있어요. 자, 그러면은 엄마는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상황 이해를 잘해야 돼. 원래 엄마는 올케 며느리한테 기가 주고 지냈어요. 왜? 아들을 죽인 게 그 올케 남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게 내가 보호를 못해서 죽였다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항상 기가 주고 지냈는데 이때만큼은 뭐야?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어요. 화장하자는 것만큼은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고 올케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오빠의 부인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가서 아버지의 흔적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뭐야? 공동묘지로 이장할 거를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주장이 서로 엇갈리잖아. 그러나 어때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어요. 왜? 엄마의 기세 속에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거역할 수 없는 위엄,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결국 어머니 뜻대로 순종을 하고 말았다는 거는 뭐야? 화장을 하게 되었다. 종당의 마지막엔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가루가 되었다. 화장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엄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왔다. 묵묵히 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개풍군 땅이 보이는 어디 바닷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 강화도가 여기에 있지. 개성은 여기에 있겠지. 여기가 뭐야? 휴전선이죠. 38선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디? 이 개성 땅이 보이는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닷가에 섰다. 뭐 하려고? 고향 쪽으로 뼈가루를 날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척, 가까운 거리를 지척이라고 합니다. 눈앞으로 가까이 보이지만 갈 수 없는 땅. 눈앞에 보여요. 가까운 거리로 보이는데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한 줌의 먼지. 먼지는 뭐야? 오빠의 뼈가루를 말하죠. 헐헐 날렸다. 그래서 엄마도 나도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아들하고 똑같이. 근데 이제 3부에서 그렇게 안 했다니까. 개풍군 땅은 뭐야? 선영이 있는 땅. 이봐. 선영에 못 묻지는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 모습엔 운명에 선정하고 하늘 지그시 부유가상이는 약하고 다소고단 여자 티는 하나도 없었다. 용사처럼 출전,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어요. 약하고 다소곳하지 않고요. 씩씩하고 도전.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의 비극이지만 민족 전체로 가져야 될 게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북 분단과 개인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뭐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어요.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 너무나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했다. 너무나도 엄청난 거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전쟁의 상처와 분단이 비극 이거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이거하고 엄청난 것하고 싸우는 거야. 응? 화장을 함으로써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뭐야? 약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짓밟고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야. 뭐가? 먼지와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이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먼지와 바람, 뼈가루를 날린 거예요. 그럼 뭐다? 이런 행동이 화장을 한 거는 뭐라고요? 거역할 수 있는 수단이라니까요. 뭐가 아니야?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분단이라는 괴물하고 분단하고 싸울 수 있는 수단이라고요. 맞어. 그러니까 뭐처럼 생각이 되었어? 출전하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처럼 이러니까 씩씩하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 또 그 짓 뭐야? 뼈가루를 날리는 거. 어머니의 뼈가루를 날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젠 자기가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자기가 뭐가 될 테니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그 짓을 하란다. 그러면은 뭐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분단하고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했잖아. 그러면은 분단이 가져온 비극과 맞서는 것을 하란다. 그 후 30년, 오빠가 죽은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은 무화되지 않고요.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을 무자야. 무화시키는 길은 그 집밖에 없느냐? 화장해가지고 날리는 것밖에 없느냐? 무력화하는 거죠. 없애는 거. 너한테 미안하고 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엄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있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가? 뭐냐? 이런 거부하는 거는 이 분단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는 화장 시켜가지고 뼈를 뿌리는 밖에 없는 거구나 하면서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 나는 또 한번 그 짓을 또 한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다.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투병 중이라는 건 용어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는 건데요. 이거 말고 두 번째 뜻은 뭐야?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투병을 계속할 거야.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 치유가 안 될 것이다. 오히려 2번이 더 중요하죠. 이게 극복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개인의 이야기지만은 어머니의 비극이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시대적이고 민족 전체의 아픔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머니와 나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요로를 어머니의 비극이 시대의 아픔인 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작품이 끝났어요. 되게 마음 아픈 내용이야. 이게 이제 이 박원사라는 양반이 진짜 그 소설을 잘 써요. 아주 멋있는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거를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해보자. 해석해보면 되고요. 자, 엄마의 행위와 반응, 뭐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뭐야? 어머니와 맞서면서 뭐를 느껴요?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뼈가루도 강화도에 날려달라고 하니까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짓의 의미가 뭐라고? 거부하는 거라고. 응? 어떤 문제를 다루냐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잘 나올 거야. 이 소설이 왜 쓰였냐 이거지. 이 소설은 뭐지? 분단으로 고통이 치유되지 못한 현실. 엄마가 아직도 투병 중이다 이러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뭐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고통이 된 뭐 분단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신된 문제를 다룬 것도 있습니다. 시점이 뭐라고 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럼 효과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그러면 뭐야? 전쟁 중에 혈육을 잃고 오랜 세월 지나서 아픔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체를 요약한 거다 봅니다. 자, 엄마의 말뚝 뭐야? 고향은 아까 개성군, 개풍군을 떠나서 서울의 터전을 찾게 된 과정. 왜 그랬어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의지와 고집을 갖고 합니다. 억척스럽게 두 자녀를 혼자서 억척스럽게 키우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나의 성장을 그리냐 이거. 엄마의 말뚝 2는 뭐야? 안정된 삶을 살아요 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옛날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엄마 다리 부상을 계기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며 엄마를 뭐 하게 돼요? 이해하게 됩니다.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해하는 대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이후로 7년여를 또 투병을 해요. 엄마가 생전 소망이 뭐였어요? 화장해달라 그랬는데 그 소망과는 달리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요.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목의 내용은 자 일은 뭐라고? 어머니의 의지, 그 다음에 삶의 터전, 그 다음에 이게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어머니의 한 그리고 어머니의 의지, 분단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의지 이렇게 되죠. 생각 정리하는 거 잘 생각을 정리하면 되고요. 요거도 특별한 내용 없고 여기도 특별한 내용 없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고생했어요. 재밌지? 1대1로 하니까 더 재밌지? 이게 감동을 해야 소설은 안 틀려. 감동하고 어머 가슴 아파 이렇게 해야 지금 그 안 틀려. 원래 문학 작품은 원래는 그냥 읽고 감동하면 좋은 건데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일요일날 수고 많았어요. 선생님도 수고했고 너도 수고했고 우리 기말고사 잘 보려고 이렇게 수고하는 거잖아. 파이팅 해가지고 소고기 먹자. 자 수고했어요. 안녕. 오케이.